고려사 최초로 폐위, 시해의 이연타를 맞은 인물, 한국사 최초 동성애자 국왕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목종은 요즘 성황리에 방영되는 고려 거란전쟁의 초반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목종은 자신의 과오는 있지만 대소 신료들을 믿어주고 용손을 잘 책봉해서 왕위를 안전하게 물려주길 원하는 입체적인 인물로 묘사되었고, 결국 역사처럼 비운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목종은 과연 폐위에 시해까지 당할 만한 잘못을 했던 걸까요? 굳이 잘못이라고 하면 동성애로 인한 후계자 문제와 과도한 효신, 권신 제어 안함으로 인한 국정 혼란 가중 정도일 듯한데, 폐위, 시해될 정도의 다른 크리티컬한 잘못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목종의 폐위 및 시해 이유입니다. 지난 강조와 목종의 영상에서 목종의 생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니 목종의 생애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강조 목종 편을 보고 오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번 편에서는 바로 목종의 폐위와 시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위당하거나 시해당하는 왕들은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군주 자신이 큰 잘못을 해서 신하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또 하나는 신하들의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전자의 케이스로는 연산군이나 광해군 같은 소위 폭군이었다고 불리는 인물들이 있겠고, 후자의 경우는 희종이나 의종 같은 인물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폐위와 시해는 보통 둘이 합쳐져서 무슨 세트 마냥 일어나는 경우는 적었죠. 폐위를 시켜도 시해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시해당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폐위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유명한 폭군이라는 연산군조차도 독살 의혹이 있긴 하지만 사서의 기록상으로는 목종처럼 명백하게 시해당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해는 신하들의 권력욕이나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이뤄진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개소문의 영유왕 시해, 이의민의 의종 시해 등 권력욕 또는 권력 다툼에 의한 시해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폐위는 국가의 차원에서는 경우가 꽤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시해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죠. 사람을 죽인다는 것도 처벌받는데 하물며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위에 있다는 왕이 자연사나 병사가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 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에 그렇습니다. 잠깐 삼국지의 이야기로 예를 들겠습니다. 삼국지의 위나라 3대 황제였던 조예가 사망한 후 조방이 황제에 오릅니다. 조방은 사마이의 고평능 사변 이후 정권을 잡은 사마사를 축출하기 위해 이를 꾸미다가 발각되어 폐위됩니다. 이후 즉위한 조모는 또한 사마사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잡은 사마소를 제거하기 위해 모의하고 실제로 행하려 했지만 결국 시해당하게 되죠. 여기서 사마사소의 행동으로 강조의 행동을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사마사소 둘 다 황제가 제거하려고 했죠. 그리고 둘 다 실패를 하지만 시해를 당했냐 안 당했냐의 차이가 생겼죠.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조방은 사마사에게 거사 이전에 이미 들켰습니다. 그래서 사마사는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죠. 그러나 조모는 달랐습니다. 사마소가 조모의 거사 이전에 알아채긴 했지만 조모가 언제 군을 일으켜 들어올지는 알 수 없었기에 방비만 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조모가 갑작스럽게 사마소를 공격했고 가충이 이를 막다가 터진, 어찌 보면 사고입니다. 만약 사마소가 조모와 대치하는 현장에 있었다면 절대로 공격하지 못하게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높게 잡아도 조모를 부상 입히고 치료해서 폐위시키는 정도로 마무리되었을 확률이 높죠. 이후 사마소가 조모 시해 소식을 듣고 천하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겠는가 라고 하며 조모를 직접 창으로 꿰뚫었던 성제라는 인물을 죄인으로 내세워 죽여버린 걸 보면 얼마나 당대와 후대의 비판을 두려워했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다시 고려시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려의 초기는 중국의 삼국시대와 호족 부분에서는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800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호족이 강하고 그 호족들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며 중앙 집권 체제가 완벽하게 확립되지 않은 시기이기에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호족들을 견제하기도 회유하기도 하면서 호족이라는 세력과의 줄다리기를 하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라의 주상은 누가 뭐래도 왕이었습니다.
신하가 왕을 끌어내리고 새로 옹립하는 것은 어느 시대든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이 당시에는 용손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왕건의 핏줄들의 정통성을 용손이라는 단어로 지칭하였습니다. 그런 용손을 패하고 시해까지 한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앞서 조모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마소도 이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조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강조는 1009년 목종을 폐위하고 목종이 충주 적성현을 지날 때 시해합니다. 폐위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불분명하지만 목종이 시해되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망연자실하다가 반역자로 몰릴 바에야 그냥 반역을 저지르자, 또는 우유부단하고 남색 같은 추문이 많은 목종에게 불만을 가져서 반역했다. 이 두 가지 썰이 있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반면 시해의 이유도 적혀 있긴 한데 고려 사전료에 보면 강조가 말하기를 만약 도격을 드시게 할 수 없다면 중군 군사로 하여금 대사를 행하고 자결했다고 보고하라 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와 너희들은 모두 멸족당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보면 목종의 생존 여부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폐위는 그렇다 치고 시해는 목종의 영향력이 정통성을 가진 왕을 해치면서 얻을 수 있는 역적의 프레임, 비판의 눈초리 등을 차치하고라도 행해야 할 만큼의 리스크가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적혀 있지 않기에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겠습니다. 1. 목종의 능력으로 인한 영향력. 2. 천추태후의 팔다리 제거. 3. 호족의 힘을 우려 정도로 생각하고 알아보겠습니다. 1. 목종의 능력으로 인한 영향력. 목종은 지난 영상에서도 알아보았다시피 폐위되기 전까지 많은 업적을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인재 등용, 국방 정비, 민생 안정 등 능력을 보여준 시기였습니다. 마치 연산군과도 그 궤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산군과 다른 점은 말기에 미친놈 마냥 다 죽이고 흥청이들과 놀다가 망청이가 되진 않았다는 점일 겁니다. 목종도 뭐 비스무리하게 유행관과 놀아나긴 했지만 연산군을 보면 오히려 목종이 나아 보이기도 하네요. 여튼 목종은 천추태후는 효심이라는 명목 하에, 김치향은 어머니가 총애하는 인물이니 마찬가지로 효심의 연장선상이라 봐도 되고, 유행가는 연인의 마음으로 국정을 농단할 수 있도록 방조하긴 했지만 이전까지만 보았을 때는 꽤나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그렇다면 강조가 이런 걸 봐왔을 때 연산군처럼 그냥 미친놈 취급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목종의 이런 치세의 능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각성한다면 좋은 정책들을 많이 썼고, 후일 강조가 목종의 시호, 묘호, 능호를 발표했을 때 고려사에서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불쾌했다고 하니 목종이 과거의 목종으로 돌아온다면 분명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는 사만의 호족 이야기에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2. 천추태후의 팔다리 제거. 반면 이쪽도 말이 많은 주제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는 목종 대신 섭정을 한 천추태후라는 가정부터 시작하는데요. 저는 태후가 목종을 대신해서 대부분의 일을 처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태후가 일을 처리했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고려 왕실의 본체는 목종이 아닌 태후가 됩니다. 그렇다면 목종은 허수아비 왕이 되고 이는 오롯이 태후의 능력이었다는 썰이 되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했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한다면 목종에 대한 기록들에서 목종이 실제로 통치했다고 생각할 만한 기록이 많기에 태후의 능력이었다고 보기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김치향의 반란 모의를 들은 목종이 대량 원군을 후사로 삼을 생각을 하거나 최충순, 최양 등의 인물과 그를 행하는, 그리고 자신이 만든 권신인 유행관과 유충정까지 배제하여 모의하는 모습들을 보면 분명 태후의 치맛자락에 놀아나는 인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목종의 문제는 그의 효심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천추태후의 권력욕은 꽤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태후의 욕심은 아들인 목종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았지만 목종은 이를 방관 및 방치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목종이 효심으로 태후의 섭정을 그냥 방치했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애초에 목종이 국정을 진행했다고 본다면 태후의 스탠스는 단순한 섭정이 아닌 그보다 위거나
그보다 아래이지 않을까 합니다. 즉, 태후가 다 했거나 아니면 태후의 섭정이 목종에게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애시당초 목종의 나이가 즉위 당시 17세였고 태후가 섭정을 하겠다고 한 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당시 10대 후반은 그냥 성인이기에 나이가 어려 섭정을 한다는 개념은 당대 사람들에게 굳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판단이죠. 그러나 목종은 여기서 여느 섭정을 받는 왕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데 바로 섭정을 했다는 천추태후의 기록과 목종이 뭐뭐 했다라는 여러 기록들이 상충되기 때문이죠. 해서 전체적으로 천추태후의 섭정에 관해 정리해 본다면 1. 태후가 섭정을 함과 동시에 목종이 통치를 같이 했다. 즉, 태후의 결정이 목종이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2. 태후가 다 한 일이었는데 목종이 했다고 그냥 퉁쳐서 써놨다. 3. 목종이 태후의 섭정을 그냥 방치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일단 이 안을 먼저 보자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령 김치향의 반역 모의 전까지 모든 국정이 태후의 손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더라도 이후 궁궐 화재에서 목종 폐위 시해까지의 기간에서 보인 목종의 스탠스는 전혀 누군가에게 휘둘릴 만한 인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최충순, 최양, 황보유의 같은 여러 인물들이 목종의 충신으로서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 신하들도 있었기 때문에 목종은 그냥 허수아비 국왕이 아니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태후가 정권을 쥐고 김치향과 국정을 농단했다는 내용이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1안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방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즉, 목종이 그냥 바지국왕이었다면 말년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던지 인지했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든지의 답답함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종은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은밀하게 진행하였고 심지어는 자신이 키운 권신 유행관이 이를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자 유행관도 이 계획에서 배제합니다. 이런 판단력과 실행력에 은밀함을 갖추고 자신의 의지를 행할 수 있는 충신을 보유한 목종이었는데 어머니의 힘에 놀아날 만큼 어리석었을까요? 그래서 3안을 생각하게 된 건데 아무리 효심이 지극한 목종이더라도 후일 김치향의 반역 모의에 대해서는 이전까지의 행보와는 다른 강경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김치향의 사람인 이주정을 강조와 자리교체를 단행하고 대량 원군을 데려오는 등의 빠르고 정확한 스탠스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종은 강조의 마음을 알진 못했죠. 정리하자면 목종이 시해된 이유, 그중 하나는 천추태후의 존재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는 목종이 정말 지극한 효자였기 때문에 목종이 살아있다면 언제든 태후의 권력욕이 이용될 도화선이 유지되는 것이고, 이렇다면 앞서 설명했던 1번의 목종의 영향력과 함께 마지막 다음 내용인 3번의 내용까지 겹쳐지면 완벽해지기 때문입니다. 3. 호족의 힘을 우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대의 고려사회는 호족의 힘이 강한 호족연합체 같은 성격이 강한 시기였습니다. 과거 성종대부터 현종, 덕종대까지의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문종대가 되어서야 선상기인법 같은 정책으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기 전까지 고려는 특히 더 호족의 냄새가 강했습니다. 이런 고려의 상황에서 목종 같은 패왕이 지방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권력욕이 강한 천추태후까지 같이 있다. 거기에 목종은 그의 집권 시기에 선정으로 백성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권력욕이 강한 호족이 주변에 있다. 라는 점들로 가정해 본다면 충분히 지방에서 의도하지 않은 분조가 일어날 우려도 생깁니다. 강조가 여기까지 생각하고 시해했을 확률은 적다고 생각하지만 강조가 무관이 아닌 문관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고려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강조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시해한 게 맞긴 합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목종을 살려둬서 좋을 게 하나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목종의 영향력, 태후의 권력욕, 호족의 독립성,
이 세 개가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역반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목종은 과거 연산군이나 광해군 같은 당대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군주도 희종이나 의종같이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군주들과는 그 궤가 조금 달랐습니다. 남색으로 인한 후계자 문제와 권신을 제어하지 못했던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후일 강조의 시호, 묘호, 능호 제정 후 여러 사람들이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 후에 현종이 목종의 시호 등을 다시 제정한 것을 본다면 목종이 대부분의 인물에게 욕을 먹을 정도로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적어도 당대에서 비판받을 만한 사안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폐위, 시해까지 당할 만큼의 국가를 위기에 몰고 가지는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물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국정이 혼란스러웠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후대에 우리들이 보기에는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그랬다면 명확한 기록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흥미로운 주제가 되기도 하니 오히려 조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오늘은 지난 강조의 정변 이유에 이어 강조가 목종을 왜 폐위, 시해해야만 했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질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꼰대였습니다. 조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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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꿀